여러분, 오늘도 귀입하셨습니까?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를 쑤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를 깨끗하게 한다고 파는 습관이 오히려 귀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88세 현역 의사입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귀를 자주 파다가 염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귀 속을 조금만 건드려도 진물이 나고 고막에 상처가 나서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젊을 때는 귀 파는 게 시원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귀이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에서 통증이 심해 이비인후과를 찾았더니 웨이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귀는 깨끗이 파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더 건강하구나.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귀이개와 면봉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니어 맞춤 3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굳이 귀를 파지 않아도 평생 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더 많은 어르신들께 귀 건강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 건강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귀를 파지 않으면 찝찝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십니다. 귀지가 쌓이면 냄새가 날 것 같다라며 매일 면봉으로 쑤셔 넣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귀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귀를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귀지는 먼지나 세균이 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귀 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피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면봉이나 귀이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겉에 있는 귀지를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웨이도염 환자분들의 귀를 들여다보면 귀지는 안쪽에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 주변은 상처가 나거나 골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귀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죠. 매일 깨끗하게 파는데 어떻게 안에서 골마 쓸 수 있냐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귀는 생각보다 스스로 청소를 잘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말할 때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귀 속의 귀지가 조금씩 밖으로 밀려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억지로 면봉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88해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한 가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귀는 덜 건드릴수록 오래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는 습관은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귀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난 72살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늘 가렵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면봉을 쓰셨다고 해요. 깨끗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귀가 붓고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귀가 욱신거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웨이도염. 귀 안쪽 피부가 긁혀 상처가 나고 세균이 들어가 골마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살 박영호 어르신은 보청기를 착용하셨는데 귀지가 불편하다고 매일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귀에 큰 통증이 와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면봉이 고막을 눌러 작은 구멍이 생겼고 청력도 한쪽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는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자부심으로 귀를 손보시거든요. 하지만 그 청결이라는 행동이 오히려 병원비와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청소가 귀의 방어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귀지는 없어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을 굳게 믿고 계십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진료 끝나고 피곤할 때 귀 파는 걸 스트레스 해소처럼 여겼습니다. 그때마다 시원하다고 했지만 결국 제 귀에 상처가 생겨 이비인후과를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저는 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는 청소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지를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귀지는 우리 몸이 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약과도 같습니다. 첫째, 귀지는 세균과 곰팡이를 막아줍니다. 귀 속은 어둡고 따뜻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귀지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나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즉, 귀지가 있기에 귀 안이 병에 덜 걸리는 겁니다. 둘째, 귀지는 귀 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귀 속도 마찬가지인데 귀지가 없으면 귀 안이 갈라져서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지는 귀 피부를 보호하는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귀지는 먼지와 이물질을 잡아내는 필터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말할 때 턱 관절이 움직이면서 귀지가 조금씩 바깥으로 밀려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먼지, 세균, 작은 벌레까지 같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귀지는 귀 속을 지키는 청소부인 셈이죠. 여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78살 이정호 어르신은 귀지가 너무 많다며 매번 집에서 귀를 파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셔서 귀를 검사해 보니 오히려 귀지가 없는 상태였고 귀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염증이 반복돼 청력이 조금씩 떨어진 상태였죠. 귀지는 몸이 만들어낸 천연 항생제이자 보호막입니다. 더럽다고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남아있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잘못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질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웨이도염입니다. 귀이개나 면봉으로 귀 속 피부를 긁으면 미세한 상처가 납니다. 이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금세 검고 붓습니다. 귀가 간지럽다가 점점 따갑고 심하면 진물과 냄새까지 나게 되지요. 특히 여름철 습한 계절에는 환자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고막 손상입니다. 귀이개를 깊이 넣거나 면봉으로 강하게 누르면 고막에 상처가 납니다. 고막은 아주 얇은 막이라 손상이 쉽습니다. 심하면 작은 구멍이 생겨 청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실제로 귀 파다 고막이 찢어진 환자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살짝만 넣었는데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고요. 셋째, 만성 귀 질환과 난청입니다. 귀 안을 자주 자극하면 피부가 약해져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청력세포가 손상돼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 중 일부는 사실 귀 파는 습관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귀를 잘못 건드리면 이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 안이 울리고 벌레 소리나 바람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시지요. 이명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귀 건강이 나빠질 때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귀가 자주 가렵거나 진물이 나오거나 소리가 울린다면 이미 이상이 시작된 겁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면 늦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고치지 않으면 청력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도 있습니다. 귀 파다 생긴 작은 상처가 몇 주간 염증으로 번져서 밤마다 귀가 욱신거리고 잠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귀는 더럽다고 건드릴 게 아니라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를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강조해 온 시니어 맞춤 귀 건강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평생 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귀는 절대 파지 말고 겉만 닦으십시오. 샤워 후에 면봉으로 귀 안을 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귀 안은 스스로 청소하기 때문에 바깥쪽 귓바퀴와 귓구멍 입구만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세수 후에 거울 앞에서 귀 바깥만 닦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귀 문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둘째, 귀를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귀 피부가 쉽게 습기에 약해집니다. 샤워나 목욕 후에 귀 속에 물기가 남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지요. 그래서 저는 늘 수건으로 귀 바깥을 닦은 뒤 필요하다면 드라이어를 멀리서 살짝 바람 쐬어줍니다. 단 30초면 끝납니다. 습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외이도염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보청기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보청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귀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청기 표면에 묻은 귀지와 세균이 그대로 귀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 주십시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보청기를 깨끗이 관리한 분들은 염증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합쳐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귀 파는 시간 대신 귀를 보호하는 3분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3분 습관만 지켜도 귀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팁을 더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귀가 간지럽다고 긁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귀가 간질거리면 곧바로 귀이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처가 나서 오히려 염증이 생기지요. 귀가 가려울 때는 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귓바퀴 주위에 보습 크림을 아주 소량 발라주면 도움이 됩니다. 귀 안쪽에는 절대 넣지 마시고 겉 피부만 관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음에 오래 노출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거기에 큰 소음이 더해지면 귀가 더 빨리 손상됩니다. 특히 지하철 소음, 공사장 소리, 큰 음악 소리는 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외출 시 귀마개를 챙기거나 소리를 피하는 습관만으로도 청력을 5년, 10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귀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 혈관은 아주 가늘고 민감하기 때문에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귀로 가는 혈류가 줄고 이는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전신 건강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과 절주는 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9살 정의자 여사님은 늘 귀가 간지럽다고 면봉으로 파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긁지 말고 귓바퀴 피부만 관리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귀 염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생 귀를 파던 내가 귀를 안 파니까 귀가 더 편안하다니 신기하다. 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생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귀를 덜 건드리고 귀를 보호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귀는 10년, 20년 더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귀를 매일 깨끗하게 파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귀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첫째, 귀지는 더럽다는 생각이 잘못입니다. 귀지는 세균을 막아주는 항균제이자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귀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면봉은 안전하다는 믿음도 잘못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봉은 부드러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봉은 귀지를 밖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밀린 귀지가 굳으면 귀지 마개가 생기고 결국 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며 오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면봉으로 귀지를 밀어 넣은 경우였습니다. 셋째, 귀가 간지러울 때 손가락이나 도구로 긁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귀 속에 상처를 내고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손톱에는 세균이 많아 작은 긁힘도 큰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가 답답하면 파야 시원하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귀가 답답한 건 귀지가 아니라 코, 목과 연결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염, 감기, 중이염이 있을 때 귀가 막힌 느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를 귀지 탓으로 돌리고 계속 파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살 장영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귀가 꽉 막힌 것 같아 매일 귀를 파셨는데 알고 보니 중이염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귀 안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중이염까지 악화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귀를 자주 파는 습관,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하는 습관은 결국 외이도염, 고막 손상, 난청까지 불러옵니다. 깨끗이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귀지는 우리 몸이 만들어준 천연 항생제이자 보호막입니다. 세균을 막고 귀 피부를 지켜주며 먼지까지 걸러내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귀지는 억지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친구입니다. 귀 건강을 위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귀를 덜 건드리고 3분 습관으로 관리하는 것, 귓바퀴와 바깥만 닦고 샤워 후엔 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보청기는 깨끗이 관리하는 것, 이 작은 습관만으로 귀는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88해를 살면서 그리고 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귀는 파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귀를 다루는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와 같은 의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귀 건강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다. 귀 관리 이렇게 하니 좋아졌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